끌려갔다 혹 붙여온다는 옛 속담처럼 혹은 반갑지 않은 존재인데 갑상선에 생기는 혹, 즉 갑상선 결절도 마찬가지. 하지만 놀라지 마시라. 인구의 무려 절반가량이 갑상선에 혹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흔하다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갑상선 결절의 약 5에서 10%만이 갑상선 암이고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라는데.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 가운데 하나인 갑상선 결절에 대해 알아보자. 네, 우리 몸에서 결절, 그러니까 혹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목 주변이라고 합니다. 4명 가운데 1명에게 갑상선 결절이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갑상선 결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느리게 진행된다고 해서 네. 방치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은 이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대구 파티마병원 내분비내과 백유현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갑상선이 우리 목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갑상선이라고 하면 우리 목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전면부, 목의 전면부에 있고요. 피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나비 모양으로 생겼고 갑상선 뒤로는 숨길인 기도와 음식이 지나다니는 식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 붓거나 갑상선에 큰 결절이 생길 경우에 만져지기도 하고요. 갑상선의 역할은 우리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요오드가 섭취가 되죠. 그 요오드를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몸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는 것은 이런 갑상선에 이제 작은 혹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초음파와 같은 검진이 보편화됨으로써 이 유병률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보통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서의 갑상선 결절이 굉장히 드물거나 희귀한 질환은 아닙니다. 갑상선 결절의 한 5% 정도에서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고 100명 정도 중에서 5명에서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목에 혹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놀랍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회와 진실을 통해서 갑상선 결절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가씨, 김밥재료 다 싸놨으니까 우리 가서 김밥 맙시다. 아 언니 저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요즘 놀러도 못 가는데 무슨 김밥이에요. 아이, 베란다에서 이게 피크닉이라고 생각하고 김밥 먹으면 되지. 김밥 싸놓으면 하루 3끼 해결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렇지, 나는 김밥 좋아하니까 오케이, 좋아. 그렇지. 아니 나는 됐으니까 오빠랑 같이 김밥 싸가지고 피크닉 베란다로 가세요. 아이고 참나. 아니 언제는 우리 둘 사이에 목격가 난리더만. 야, 그러고 니 요새 입만 열면 피곤하다 간다. 아니 뭐가 그래 피곤한데? 아 나 요즘 정말 뭘 해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피크닉 가시고요. 나 진짜 요즘 진짜 뭐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프고 막 몸이 좀 그렇다.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좀 더 뭐 격하게 쉬고 싶다 이거가. 나이도 우리 중에 제일 어린 게, 야, 니 그래 있지 말고 빨리 가 김밥 사라. 힘들다고.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이 힘들다고. 내 피곤한 거 내 얼굴 보면 딱 모르겠나? 나 너무 피곤하거든. 아가씨. 네. 아가씨 혹시 만성 피로 증후군 아니에요? 얼굴이 완전 찌들었는데 원래 찌들은 데다가 더 찌들으니까 진짜 못 봐주겠다. 할매가. 아이고 자기야, 저 얼굴 저런 게 뭐 하루 이틀이가. 아이고 참나. 니 충곤증 아이가? 잠깐만. 아닌데 이제 곧 여름인데. 그나마 우울증인가? 아니야. 그러기엔 또 자가 이 머리가 없는데 우울감이 올 일은 없지, 그치? 아 진짜 장난하나 진짜. 됐다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 좀. 아가씨. 네? 혹시 아가씨 갑상선 쪽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뭔 소리고?
아니 내 친구 미자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거든. 그 전화 와가지고 계속 나 왜 이렇게 자도 피곤하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이 많은갑다 싶었는데 병원에 갔대. 네. 근데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한진증으로 나왔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미자 남편은 뭐 편해서 카니 니 일 좀 하라느니 걸으라는디 막 잔소리해가지고 둘이 싸웠단 하나 대파. 아유 진짜. 그래. 아니 피곤하다고 누가 그 갑상선에 문제 생겼을 줄 알았겠노. 그러니까 아가씨 혹시 아가씨 갑상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에 혹이 있다던가 이게 만지면 혹이 만져치든가 한번 봐요. 사실 며칠 전부터 목에 막 뭔가 만져지길래 나는 땡가 싶었는데 혹시 잠깐 네. 아니겠지? 잠깐만 진짜 만져 살인가? 아닌데 아니 만져진다 어떡해? 네, 암은 아니겠죠? 암은 무슨 암이? 이거 안 되겠다. 병원 가봐야 빨리 되겠다. 만져봐, 빨리. 자기 안 하면 아가씨 데리고 병원 빨리 갔다 와야 만져봐. 되겠다. 그래 어머, 병원 가지 빨리 옷 입어야겠다. 나도 옷 입어야겠다 빨리 이제. 뭔 소리 하노? 왜? 그럼 김밥은 누가 그래. 싸는데? 아가씨가 내가 병원 갔다 올 테니까 자기는 김밥을 마세요. 그럼. 알았죠? 내 혼자. 그래. 아가씨하고 나는 병원 갔다 올 테니까 자기는 김밥을 말아야지 우리가 갔다서 먹을 수 있지. 아니 저 많은 걸 내 혼자 다 하라고. 잠깐만. 나 참치김밥 좋아하는 거 알지? 참치김밥도 좀 부탁할게. 야 난 삼겹살. 아니 이 와중에 무슨 지금 참치랑 어떻게? 언니 삼겹살에 고추 넣어야 될 거 알지? 빨리 병원 저- 가. 암 아니겠죠? 암은 무슨 아가씨 내가 암 걸리게 내가 놔둘 줄 아나?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김밥 사 먹자. 장난치나 지금. 김밥 노래 부르면서 말하라. 그래. 말아줘. 야 그다음에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거 내 진짜 빨리 병원 가요 우리. 병원 가라 빨리 그러면. 무슨 가라 빨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갑자기 피곤하면 갑상선 결절을 의심해 봐야 한다. 두 분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문제를 풀 때마다 약간 피곤하긴 하는데 저도요. 갑자기 피곤해지지는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피곤하다는 건 당연히 이 결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갑상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의 이 신진대사에 필요한 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혹이 생기면 혹 피곤하죠. 혹 피곤하죠. 재밌네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X 같은데, 왜냐면 제 지인이 예전에 임신 초기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갑자기 좀 과도하게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한진증에 걸렸었는데, 이때 좀 굉장히 좀 무기력해하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적게 분비되면 좀 사람이 피로해질 수 있지만, 갑상선에 혹이 생겼다고 해서 과연 피로감을 느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X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무승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X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절을 흔히 기능성 결절이라고 하고, 이 기능성 결절은 갑상선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능성 결절의 유병률이 우리나라처럼 해조류 섭취가 충분해서 요오드 결핍이 굉장히 드문 나라에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갑상선 결절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초래가 될 수 있지만 결절 자체만으로는 피로감이 초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만져지기도 합니다. 갑상선 암과 같이 주변 조직을 침륜하는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음식이 지나다니는 식도나 숨길인 기도에 침륜을 해서 기침이나 연화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고 신경을 침륜하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거나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결절 자체만으로는 피로감이 유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갑상선 결절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또 풀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뭐라 하던데? 갑상선에 혹 있는 거 맞단다.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내가 웃고 있는 거 보고 모르겠다. 괜찮다 하더라. 그냥 양성인데 일단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된다 했거든. 그래서 괜찮다. 아이고 참 무슨 검사했는데? 응? 그 있잖아. 목에 젤 같은 거 바로 이렇게 찌찌 보는 그 초음파 그거 했다.
아이고 야야 초음파만 해가지고 아나? 조직 검사를 해야 알지. 뭐라노? 이걸로 딱 보니까 아니까 조직 검사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랬다. 그냥 초음파면 된다. 에헤이 초음파 가지고는 100% 알 수가 없다니까. 참. 초음파만 해도 되는 양성이니까 괜찮다잖아. 선생님이 괜찮다잖아. 오빠가 왜 괜찮다잖아. 에헤이 그게 아니라 또 무식한 애가 또 아니 조직 검사를 해야 어디가 안 좋은지 정확하게 알 거야. 정확하게. 조직 검사 할 필요 없다. 오빠가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초음파면 되지. 조직 검사까지 할 필요 없다 했잖아. 근데 오빠 의사냐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왜 뭐라 하냐고. 그 의사가 돌팔이면 어떡하냐? 내가 악성이었으면 좋겠다. 양성이라잖아. 초음파면 된다 하잖아. 뭔 조직 검사인데. 야 누가 오빠가 동생이 악성이었으면 좋겠다 카노? 야 조직 검사를 해야지 100%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소리 아이가? 아 진짜 조직을 확 불러불러 그냥. 무슨 야참나 잠깐만 혹시 검사비 많이 들까봐 조직 검사 안 하고 초음파 검사만 한 거 아이가? 내 진짜 아니 입을 확 때리불라마 진짜. 지금 마리가 코가 진짜 어떻게 돈이 아까워서 그걸 하는데 의사 쌤이 하랍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 돈이 아까운 거면 그 우리한테는 긴급 재난 지원금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싹 하면 그 병원에도 된다며. 그걸로 뻑하면 긴급 재난금 갖고 앉았다 진짜.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로 쓰면 되니까 병원비 아까워서 가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지. 잠깐만 쌀하는 김밥은 다 쌌나 안 쌌나? 김밥? 그래. 그 김밥이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뭔데? 그 김밥은 내가 싸면 옆구리가 다 터져. 그러니까 김밥은 원래 그 김밥집 아줌마들이 싸는 게 제일 맛있고 제일 잘 싸거든. 그래서 뭐 재료 있는데 뭐 또 돈을 쓰는데. 아니 그게 그 요새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긴급 재난 지원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고 그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런 거잖아. 아니, 그래서 그 김밥 긴급 재난 그 돈이요 한 몇백만 원 돼요. 맞을래? 아니 김밥 싸나라 했더만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자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게 뭐 그게 아니야 진짜. 그게 아니. 잘 말아줘. 김밥 많은 게 아니고 사람을 말아가지고 발에 분당 빠뜨려. 아니 그게 아니고 있잖아. 때려줘. 준비됐나? 예. 뭐가? 옆구리 나 진짜 터지듯이 옆구리 한번 때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잠깐. 옆구리.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갑상선 결절이 있다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김철원 씨, 장미연 씨, 네. 조직 검사를 꼭 받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꼭 받아야 한다.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제 지인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제 지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조직 검사까지 받아야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O, 받아야 한다 생각해요. 그 생각이 바로 예은 씨의 한계죠. 네. 오.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모양이나 크기가 이상이 없으면 네. 굳이 조직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2명 중에 1명이 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명은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X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모든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갑상선 초음파와 세침흡입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해야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네. 조직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다음 과장님, 그 검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확한 검사는 초음파입니다. 갑상선 결절의 양상 그리고 갑상선 결절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 방법이 갑상선 초음파이고요. 갑상선 초음파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갑상선에 대해서만큼은 CT나 MRI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숙한 곳의 결절이나 기타 장기에 대해서는 CT나 MRI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검사가 갑상선 초음파고,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결절의 몇 가지 정확한 특성들을 파악을 함으로써 나쁘다 싶은 경우에 확실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 유도하 세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과장님, 그러면 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결절을 봤을 때 암이 의심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침 흡입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결절이 있는 부위에 주사바늘로 쿡 찔러서 이제 세포를 뽑아내는 건데 상상만 해도 아프거든요. 아프진 않나요? 네.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직 검사가 세침 흡입 검사입니다. 의심되는 결절에 가는 주사침을 통해서 세포를 뽑아내는 검사고요. 이렇게 채취한 세포를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확도는 90에서 95% 정도로 매우 정확한 검사가 되겠고요. 세침 흡입 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열하는 것과 동일한 침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늘로 들어갈 때 살짝 따끔한 정도의 통증이나 찌르기 때문에 출혈, 감염과 같은 가능성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체열할 때 국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따끔 하고 마는 것처럼 세침 흡입 검사도 한번 따끔 하면 검사는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국소 마취를 시행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을 찔러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마치고 난 뒤에 잘 눌러서 지혈해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지혈을 해주지 않아서 안에서 피가 새게 되면 피고임과 같은 혈종이라든지 멍이 들거나 붓거나 하는 합병증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혈만 잘 되고 나면 검사 이후에 금식은 필요 없고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검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검사 결과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취한 세포를 염색을 하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독 이후 외래의 진료를 통해서 결과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을 보이는 결절에 대해서만 조직 검사를 한다, 세침 흡입 검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키가 큰 길쭉한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은 혹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가로, 세로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 이제 길쭉한 모양의 혹은 나쁜 갑상선 소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으로 침륜하는 모양,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뾰족뾰족한 모양, 경계가 불규칙한 모양이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세 석회화 소견이라고 해서 잔잔한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갑상선 안에 반짝거리게 이렇게 하얀 점이 보이면서 뒤로 그림자가 검게 빠지는 이 석회화 소견이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에 해당이 되겠고, 조금 더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 점들이 반짝거리면서 보이죠? 그리고 뒤로 까만색 그림자가 빠지게 됩니다. 이런 석회화 소견이 동반된 경우에 대표적인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음영이 매우 어두운 모양도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주변 실질에 비해서 갑상선 혹이 굉장히 검게 보이는 어두운 모양이 이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 4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세침 흡입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통 0.5cm 정도 되는 작은 혹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5mm 이하의 작은 결절을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설사 암으로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초기의 결절로 인해서 갑상선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과잉 진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원격 전이가 있거나 명백하게 피막 침범이 있거나 인접장기 침범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5mm 이하의 작은 결절에 대해서도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5cm 이상이 되면 세침 흡입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나쁜 소견이 하나라도 있을 때는 1cm 이상이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2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5mm 이상이면 세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 세침 흡입 검사를 하고 나면 갑상선 암인지 아닌지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과장님,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암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진단을 받아서 몇 달 뒤에 재검사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침흡인 검사 결과가 암이다, 뭐 암이 아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암인지 아닌지 굉장히 이분법적인 대답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물론 갑상선 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실제로 갑상선 조직 검사 소견은 총 6단계로 나뉘어져서 저희에게 이제 보고가 오게 됩니다. 1단계는 이제 세포수가 너무 적을 때 진단 부적합부터 시작해서 2단계 가장 많은 양성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에 6단계가 이제 갑상선 암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양성과 암 사이에 3단계가 더 있습니다. 비전형 세포, 여포성 종양, 그리고 갑상선 암 의심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갑상선 암의 가능성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는데요. 비전형 세포의 경우 약 15% 정도의 갑상선 암 가능성이 있겠고, 여포성 종양은 약 30% 정도의 갑상선 암 가능성이 있고요. 갑상선 암 의심의 경우에는 한 80% 정도의 갑상선 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총 6단계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1단계에 해당되는 진단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포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진단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악성의 가능성이 한 1에서 4% 정도, 초음파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명백한 무록의 경우에는 충분량의 세포를 채취해도 이게 세포 수가 적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음파 소견상에 나쁘다면 반복해서 새침흡입 검사를 해야 되고, 명백하게 무록이 확실하다, 초음파 소견이 나쁘지 않다면 그냥 초음파로 추적 관찰해도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양성의 경우인데요. 선종의 경우는 악성 소견은 없지만 안에 세포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종양성 변화가 있는 결절을 얘기하고, 약 5% 정도에서 갑상선 결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게 양성이라고 결론 짓지 않고 정기적으로 초음파 추적을 하게 되고요. 갑상선 초음파상 나쁜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면 6에서 12개월 뒤에 반복 새침 흡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양성 중에서도 세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주머니 혹 흔히 얘기하는 무록이라고 하죠. 무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물을 빼내면 무록이 일시적으로 이제 작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무록의 특성상 다시 물이 차오르어서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의 양상이 기름과 같거나 굉장히 오래된 무록이라 젤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3단계에 해당되었던 비전형 세포는 말 그대로 양성과 악성의 사이 단계에 해당이 되고, 암의 가능성이 한 15%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쁜 초음파 소견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악성의 가능성이 약 60%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뒤에 굉장히 짧은 시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을 위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여포성 종양에 해당이 되고요. 암의 가능성이 한 30% 전후가 되겠습니다. 여포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암인지 아닌지를 새침 흡입 검사, 즉 세포의 모양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조직을 침륜, 피막을 뚫고 나가는 경우에 악성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절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만이 악성과 양성 감별을 할 수가 있는 종양에 해당이 되겠고요. 갑상선 암 의심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 바로 전이죠. 암 가능성이 한 7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초음파 소견상 나쁜 소견이 없다면 반복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 갑상선 암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만 하고요. 대부분은 예후가 좋은 유두암에 해당이 되고,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환자의 약 5% 정도에서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갑상선에 혹을 갖고 있는 만큼 혹이 있다고 해서 다 떼어내지는 않을 것도 같고, 이 초음파 검사상 이 크기나 모양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성 결절로 이제 판독을 받은 경우에는 추적 관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네. 나쁜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추적 세침 흡입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비전형 세포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나쁜 초음파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면 3에서 6개월, 없다면 한 1년 정도 뒤에 세침 흡입 검사를 반복하면서 추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쁘게 나온 경우에는 진단적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암이 의심이 되거나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갑상선 암이라 하더라도 연령이 굉장히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어서 수술의 위험이 많이 높거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초음파 추적을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양성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커서 불편감을 초래하거나 미용상의 이유로 굉장한 불편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수술을 원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뭐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만큼 이제 혹이라는 존재가 달갑지 않은데 과장님, 이 갑상선 결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나 환자 입장에서는 이 결절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야, 이러다가 진짜 뭐 흉터라도 생긴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약물 치료만으로 결절을 없앨 수는 없나요? 네, 일단 이제 암 같은 것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제 양성 결절 진단을 받고 초음파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종종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결절을 작게 하는 약이 있다고 하던데, 결절을 사귀는 약이 있다고 하던데 줄 수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투여를 해서 갑상선 결절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혹은 더 크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방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능을 고려하였을 때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앞에서 이 갑상선은 나비 모양의 내분기 기관으로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혹이 생기는 게 바로 이 갑상선 결절이고요. 근데 과장님,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잔 걱정이 많아서 작은 거에도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결절을 유발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은 맞지만 이 갑상선 결절의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종종 진료실에서 배우자분과 함께 와서 굉장히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혹이 생긴 거는 아니냐라고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응어리가 지거나 해서 결절이 생길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갑상선 결절에 특별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겨요. 흔히들 이제 검사 받을 때 한 병원 가지 말고 여러 병원을 가고 또 검사도 여러 번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되면 세침 흡인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검사 결과 갑상선 암이라고 판명을 받으면 100% 암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침 흡인 검사의 정확도는 95%입니다. 95% 정확도 같으면 굉장히 정확한 검사에 해당이 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5% 정도에서는 오진이 날 가능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도 그 확신할 수 있는 정확도는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어서 만약에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은 정확도 95%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히 이 갑상선 질환을 두고 우리가 거북이 질환이다, 또 착한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장님, 그만큼 예후가 좋다는 뜻 아닐까요?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네.
갑상선 암이 굉장히 착한 암은 맞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엄청 느리고 주변 원격 전이가 굉장히 드문 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 2년 정도 치료가 늦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도 암입니다. 암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원격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점점 더 자라서 주변 조직을 침윤하게 되면은 목소리의 변화라든지 불편감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진행이 되어버리면 수술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그만큼 환자분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모든 질환이 다 그렇겠지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진행된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인데다가 생명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만 생각했다가는 병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연히 목 앞쪽에 무언가 만져진다면 이게 갑상선 결절이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내분비내과 백위현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